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학과 3학년의 이서은 하구님 모시고 러닝 팁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서은 하구님은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식용 장미 농장을 하고 있는 농학과 3학년 이서은입니다. 식용 장미요? 네. 장미를 먹기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박사님 드리려고 제가 만든 장미식초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장미 같은 걸로 이렇게 식초도 만들고 그러는군요.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제목은 장미밭으로 온 강의실. 제목 자체가 되게 은유적이기도 하고 아주 예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부 주제로는 기말고사 만점 노하우. 진짜 만점 받으셨어요? 만점은 못 받았고요. 네네. 네, 과제물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만점을 받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되게 솔직하시네요. 나만의 학습 노트하는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저 제목의 의미가 좀 궁금해요. 장미밭으로 온 강의실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청년 후계 농이어서요. 장미를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지만 여러 선도 농업인들을 만나서 배워봐도 조금 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좀 궁금증들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현장에서는 방법을 주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런 궁금증들이 있어서 저의 장미밭에서 생긴 질문들을 가지고 농학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방법들은 알지만 이게 왜 그런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에 입학하셨는데 실제 농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십니까? 네, 그런 비료십이라든지 농장 생태계를 이해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장 생태계라고 하면 이제 토양부터 주변에 있는 그런 균이라든지 미생물 그리고 많은 동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농장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농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약간 좀 잘못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 저희 농학과에 입학했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현장이 묻고 농학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건데요. 먼저 그러면 현장이 묻고 농업이 답하다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작물들이 말을 못하니까 자기의 그런 색이라든지 잎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내는데 그거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배우면서 예를 들어서 비료를 줄 때 보통은 이거를 물에 타서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이제 500배, 뭐 1000배로 희석해서 주시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는데 EC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측정해서 적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돼서 장비를 조그만 걸 이제 구입해서 측정하고 이제 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작물의 상태를 보면서 이거는 마그네슘이 결핍이겠구나 그런 것들 지금은 어떤 것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농학과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셨네요. 전 저 의미가 되게 와닿는데요. 농학의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가 사고를 바꾼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농장에서
장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작물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이제 네. 호박이라든지 허브라든지 이제 장미가 메인이지만 다른 작물들도 조금씩 같이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작물들이 저희 농장에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눈으로 봤어도 제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저의 농업이 풍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농학의 경험이 이 농학의 언어로 다시 정리되고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것이 다시 또 학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삶이 더 정밀하고 풍성해졌다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자, 오늘 해 주실 말씀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리에서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방법에서 원리로 라는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그래도 이제 학문을 하는 그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또 온라인으로 학습하죠. 그런 학습의 루틴, 공부 방법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과제물이에요. 쉽지 않으셨죠? 네. 정말 힘든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그냥 점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했더니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시야가 넓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에서 원리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존에는 아까도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통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가지를 전정하면 된다. 아니면 몇 월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이거를 3월에 해야 되지? 왜 이거는 이렇게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렇게 해보고 왜 이건 안 되지? 이런 또 궁금증이 생겼고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서 전정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서 몇 월에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식물도 사람이랑 비슷하게 예. 그런 시기가 있고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네. 절기가 정확하게 자연에는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보면 입추라고 하는데 막 너무 더워요. 그죠? 근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는 그런 실제 생태계나 식물들에게는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네. 그런 보통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건 아침, 저녁에 어떤 바람이라든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있고요. 네. 식물도 실제로 입추가 딱 지나가면은 잎이 조금 반짝반짝하던 게 약간 노래진다든지 그런 미세한 차이가 아침에 봤을 때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농업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게 되는군요. 근데 뭐 이런 궁금증을 실제로 현장 관찰하고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들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농학을 배우지 않았을 때 실수를 했던 부분은 네. 제가 이씨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몰라서 보통 이제 권장하는 정도로 희석을 해서 이제 관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씨라고 하면 그 비료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기 전도도라고 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이제 삼투압 때문에 식물에 있는 그런 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적정했을 때는 얘한테 이제 양분이 되고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설명만 듣고 했었을 때 작물이 말라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혀 저는 이해하지 못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작물이 죽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작물이 생장 시기별로 또 필요한 미량 원소 요소들이 있고 그런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그네슘이나 게르마늄이나 뭐 인산, 칼륨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들어오는 그런 미네랄처럼 식물도 똑같이 그런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거를 많이 준다고 해서 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그 물통이 있는데 한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크통처럼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네. 하나하나가 다 미네랄인데 하나가 이제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채워도 물이 안 차는 그런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현장에 도움이 되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에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고 더 저의 작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농장에서 비료나 양액 같은 걸 다 웬만하면 만들거든요. 네. 근데 원래 장미가 이제 덩굴 동굴식물. 그 덤불로 돼 있는 네, 네. 약간 이제 그 관목형 장미에서 부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장미가 보통은 한 150cm 정도까지 크거든요. 네. 키가. 근데 보통 봄에 너무 이제 날씨가 춥지 않을 때 무릎 높이로 장미를 다 잘라요. 매년. 근데 거기서 새롭게 이제 순이 올라와서 이제 한 150 정도까지 크게 되는데 장미마다 조금 다르지만 근데 그런 장미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m가 넘게 이렇게 계속 순이 올라와서 네, 이제 시간이 지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성장하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장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까지 가셨군요. 그냥 식물은 밖에다 놓고 또 자연이 키워주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에서 원리로 그리고 그 원리를 다시 방법으로 적용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신 경험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일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런 공부 방법, 루틴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제 경우에는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에 주말 상관없이 한두 강은 꼭 듣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빠지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도 한 강에서 두 강은 꼭 듣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한 학기가 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꾸준히 나눠서 진도율 체크가 나오잖아요. 이제 네, 맞아요. 전체 진도율과 네, 나의 진도율. 맞아요. 네, 그 최대한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네, 꾸준히 맞아요. 하는 게 되게 저게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루에 네. 한두 강씩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채워지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또 들으려면 이게 공부가 안 되죠. 맞아요. 그냥 시청하게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나의 진도율을 보면서 전체 진도율과 비교해 보면서 꾸준하게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들어가는 네네.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시청이 아닌 학습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말씀. 그리고 또 유노 캠퍼스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보충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신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유전학 쪽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배아가 분열을 해서 어떻게 분열을 하고 어떻게 이제 종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나 아니면 교수님 설명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외국 자료지만 너무 애니메이션으로 잘 돼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만 충분히 보면 너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유노 캠퍼스 공부도 하고 이제 보충 자료로 유튜브 같은 것들도 보시면서 아까 종자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자격증도 따셨다고요? 네. 그 학교 다니기 전에 제가 종자 기능사를 좀 따보려고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종자 기능사. 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종자나 이제 한 3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런 어떻게 이제 종자를 관리하고 그런 작물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농업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는 종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 영역인데요.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떨어졌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음. 이제 공부를 이제 몇 과목이 한 6과목 이렇게 하잖아요, 전공을. 그렇죠. 근데 하면서 이게 종자 기능사에서 제가 봤던 내용과 거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그래서 학과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종자 기능사 출제 문제는 좀 대충 보고 시험을 쳤어요. 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서술해야 되는 내용이 많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학과 공부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좀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적었는데 맞는 것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가채점 해보니까 네. 그래서 올해 종자 기능사를 합격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하나의 지식을 딱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목이 아까 6개씩 듣게 되면 이런 걸 또 연결하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핵심 원리로 묻게 되셨습니까? 일단 농학과 과목이라는 게 기본은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울까가 그렇죠. 이제 큰 주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부가적으로 붙는 게 이제 토양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제 유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떻게 종자가 번식되고 이런 종자를 개량하고 이런 부분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또 생물 화학적인 부분도 들어가고요. 되게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붙는데 주제는 작물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과목마다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발견이 되는군요. 네,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공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공부를 좋아하셔요. 그죠? 네. 공부 좋아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식물들이라던가 이런 생태계, 자연을 되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또 이런 농학 공부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잘 맞는 학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 루틴 쪽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과제물 또 점수 잘 받으셨는데 그냥 점수만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고 나는 과제물을 통해서 더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과제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제물을 하면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과제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런 이제 종자를 이제 새롭게 만드는 육종 관련된 이제 과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으로도 많이 먹지만 여러 가지 공업이나 사료로 많이 쓰는 게 옥수수인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배도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맞아요. 있고요. 근데 이 옥수수가 굉장히 재밌는 육종이 많이 이제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배가 반수체 육종에 대한 것이 이제 주제였는데 배가 반숙제. 네,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군요. 보통 저는 그냥 강원도 찰옥수수밖에 모르는데. 네, 네. 저도 사실 약간 좀 지나서 잘 기억이 좀 아무튼. 네, 잘 안 나는데 과제를 했을 때 제가 네. 찾아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엄마 쪽과 아빠 쪽이 만나서 배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똑같거든요. 네. 근데 반수체 같은 경우는 한쪽만 있는 거예요. 엄마 쪽만 있거나 아빠 쪽만 있거나. 그러면 원래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이것이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옥수수 씨앗 중에서 그거를 선별해서 이제 배가시키는 그런 기술인데, 그럼 굉장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타식성 작물이고 이제 대를 거듭해 나갈수록 점점 이제 형질이 나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작물인데 배가반수체 육종을 통하면 계속해서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른 기간 안에 육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육종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 종자기능사에서도 이제 육종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이 내주셨던 과제를 하면서 더 넓고 다양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농업이라는 것이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지금 들으니까 흥미가 네. 확 생기네요. 저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농업뿐만 아니라 도시 숲, 바람길, 학교 정원의 기능과 같이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까? 네, 이게 아까 말했던 네. 흥미로운 두 번째 과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과제인데, 하나는 이제 그런 기후 변화와 농업에 대한 그런 과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농업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로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도시 숲이라든지 학교 숲이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냥 흘러가듯이 보셨겠지만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과제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생각보다 더 이게 뭔가 와닿는 느낌, 그리고 그런 기후 변화에서 해법을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이나 생태가 원래 자연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한 것이 자연이잖아요. 그런 자기 자정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다시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농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찌릿찌릿해요. 말씀을 되게 차분하게 잘 해주시는데 진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시험 보기 위해서, 과제물 내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에 쓰잖아요. 그리고 잠깐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고,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닌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시야를 넓히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중간 과제물을 통해서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모습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세 가지 쭉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농장과 제가 공부했던 사례를 들었지만, 이제 첫 번째 정리해 보자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방법을 외우는 것은 너무나도 방법이 많지만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그냥 무심히 지나갔고 혹은 이제 봤었을 수도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이거를 나의 학문과 연결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언어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짧은 단어로 되어 있는 정리 1, 정리 2, 정리 3인데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방법보다는 원리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저건 정말 중요한데 모든 학문은 다 언어화해야 되잖아요. 글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현해 보는 것들. 우리 과학자들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알게 된 걸 글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인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학문을 통해서 언어화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와 현장을 순환한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 너무 따뜻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우님들께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라는 힘이 되는 한마디, 특히 우리 농학과 다니는 학우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통신대 공부 같은 경우는 혼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들어오셨다는 부분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저는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인문계에서 그런 인문 쪽 공부만 하다가 저는 진짜 생각은 못했는데 이제 농학이 굉장히 이과 쪽 과목이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저도 하니까 다른 분들도 충분히 정말 열정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네. 할 수 있다. 의지를 갖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우님들께서 오늘 지금 농학과 학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열정과 어떤 이 농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그런 진짜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학우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